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기 때문에 마음들도 많이 설레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시장도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때일수록 조금 더 여러분들 공부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 계좌 수익률 빨갛게 내셔야 되겠죠. 무료 자료 다운받으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지금 실시간 첨삭주도 받으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이번 주 내내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죠. 다우 이론입니다. 다우 이론에 대해서 고전이다라고 치부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기본적 분석을 배우게 되는 시점에서 좀 더 자세하게 업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다우 이론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수급 패턴 부분들 계속 공부를 해오고 있죠. 오늘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기준에서는요, 매집주, 주도주에 대해서 어떻게 공략을 해야만 수익이 극대화되는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그랜빌의 법칙, 그랜빌이 다우 이론을 재해석한 그런 부분들 놓고 보면서 설명드리면서 좀 더 실제적으로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비법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통해서 먼저 공부 복습해 보도록 하죠. 처음 배우시는 부분, 요 앞부분은 복습 내용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 그리고 어제와 그제, 수요일과 목요일에도 자세히 설명드린 내용인데, 그냥 이 정도만 놓고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정도 단계에 놓여져 있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산업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 수급으로 놓고 볼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놓고 보시면, 조금 전에 놓여진 구간, 요 구간 그대로인 거고요. 파란 글씨의 전문가, 빨간 글씨의 대중 기준에서 어떻게 된다? 지금 전문가들이 매집을 하는 구간이다. 전문가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절대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가 되려면 개인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이 매집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막연하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실시간 첨삭지도 자꾸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TV에서는 무료 교육 방송 계속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그런 종목분들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투자 결정 행위와 투자 행위 부분이 되겠는데요. 어떻게 돼 있죠? 앞서 그림 보신 거랑 똑같습니다. 제1국면, 강세시장의 제1국면, 그리고 약세시장의 어떻게 됩니까? 제3국면, 그리고 2국면. 여기는 마찬가지 점차 매도라고 써 있습니다만 기술적 분석을 통한 수익률의 극대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전문 투자자들은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요 구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 구간은 개인들이 확신을 갖고 들어오는 구간이다. 지금 개인들은 어떻게 돼 있다? 주식형 펀드 수다액 잔고 기준으로 관망세다. 오히려 물량을 빼나가고 있다. 자금을 빼나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주도주 공략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굉장히 쉽다 생각하지 마시고 좀 심오한 내용이니까 잘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한 차례 배웠던 내용이에요, 사실상은. 그래서 10강, 11강, 12강 배울 때 그때 당시에 넣어놓은 내용인데 다시 정리를 해드립니다. 왜? 지금 이것을 지금 이해를 못하시면은요, 대세장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흐름 나올까요? 종목분들이 가요. 어떤 종목이 안 가겠습니까? 시장이 좋은데 다 가겠죠. 못 가는 종목은 꼭 있어요. 예를 들면 포스코 같은 종목은 사실상 지금 바닥에서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조금 악재가 있는 대형주도 못 가고 있어요. 자원개발 관련된 지금 이슈들이 많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악재 요인이 작용돼서 바닥 대비 못 간 종목들이 있어요. 그럼 시장은 제가 1월달 중순에 여러분들 찾아뵙고 1900포인트 미만에서부터 2000포인트까지 얼마 움직였어요? 100포인트 이상, 5% 이상 움직였는데, 그렇다면 삼성전자만 놓고 보시더라도 얼마 움직였습니까? 10%대 중반까지 움직였고, 작년 11월 기준 정도 놓고 보신다면 삼성전자가 30% 후반, 40%에 달하는 상승률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이렇게 올랐죠? 삼성전기는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기는 거의 뭐 100%에 달하는 상승률. 여타 종목군들, 건설주들도 바닥 대비해서 40에서 50%, 60%까지 달하는 상승률. 항공주들 어때? 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배제되어 있는 종목군들, 일부 뭐 포스코나 이런 종목군들이 못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합산해서 시장 상승률은 5에서 한 7% 정도 움직인 거고요. 그렇다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장이 더 올라왔어요. 윤정두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2,600, 3,000 계속 간단 말입니다. 갔을 때 기준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내시면 그 당시에 주가 올라간 상태에서 다른 종목 편입할 수 있을까요? 다시 얘기한다면 삼성전기가 100% 올라왔는데 추가적으로 100% 더 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계좌 수익률은 상승으로 굉장히 빨갛게 들어와 있겠죠. 그렇다면은 삼성전기보다 못 올라온 하지만 시세가 강력히 나오고 있었던 계속 강력히 나오고 있었던 여타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비중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수익이 났기 때문에 편하게 옮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못 올라온 종목, 시장은 가는데 혼자 멈춰져 있거나 소폭 올라오겠죠? 소폭 올라온 종목 가지고 삼성전기 눌렸다고 편입하십시오. 그럼 편입 되겠습니까? 편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수익을 내셔야만 되는데 그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것은 뭐다? 전문 투자자들, 기관과 외국인이 편입하는 종목군들에서만 그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복습 차원이 아니에요. 새롭게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필히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셔가지고 상반기 계좌 수익률은 굉장히 크게 내셔야 된다. 그래야 2, 3년 동안에 시장 진짜 2,600, 3,000 그 이상 갔을 때 추가적인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차분하게 다시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주도주를 잡아라. 다우 이론에 대한 실종 활용입니다. 시가총액 1조 이상의 지수견인 가능한 업종 대표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의학 소리 나와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좀. 1조 이상짜리가 코스닥 종목 15개 포함해서 173개인데 이것은 언제? 2014년 12월 말 기준입니다. 지금은 지수 더 올라와 있죠. 더 많아요. 180개가 넘어요. 종목이. 180개 종목에서 골라가시라는데 그걸 못해요? 힘드시다? 그럼 코스피 200 종목까지 포함하면은 중복되는 거 빼고 대략 250 종목 이상 300 종목에 달하는 종목에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만 외국인과 기관에 매수가 들어오는 거지 시가총액 뭐 몇백억짜리 외국인과 기관 들어오면 뭐예요? 하루에 다 팔고 나갈 수도 있는데. 아시겠죠? 종목 충분하니까 그런 종목에서 놓고 보자. 그럼 시장 주도주는 뭐냐? 단기성 테마라든가 단기성 재료 내용을 가지고 가는 그런 업종도 있을 거고요. 혹은 9개월에서 12개월 했습니다만 최장 2년까지도 랠리가 나옵니다. 차화정이 그랬죠? 2년 이상도 나옵니다. 업종이 완벽한 IT 같은 경우 마찬가지고요. 금융업종 계속 말씀드리죠. 금융업종 어떻습니까? 당연히 미국 금리 인상되고 우리 금리도 같이 인상 쪽에 무게감을 둔다면 금융주들은 시장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시가총액 비중이 IT 같은 경우가 26% 정도 되나요, 지금? 그리고 금융주가 10% 이상입니다. 시장 주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업종들을 놓고 보셔야 되는데 그러한 업종들 자체가 시장의 주도주다. 그리고 시장 상승률 대비해서는 얼마 움직인다고요? 최소 범위입니다. 대장주가 1.5에서 2.5배. 다시 얘기한다면 삼성전자가 시장 대비해서 주도주로 부각이 된다면 시장 대비 1.5배에서 2.5배가 수익률이 나온다는 겁니다. 적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10조 이상짜리 5조, 2조, 1조 이 종목군들 구성 보시고 충분히 편입할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가시고요. 그리고 요걸 놓고 보셔야 돼요. 이게 화면이 잘 안 보이시면은 나중에 다운받으셔서 무조건 보십시오. 예전에 2003년, 2004년도에 주도주. 이때는 뭐가 주도주였어요? IT주와 자동차주, 수출주가 주도주였단 말이에요. 시장은 어떻게 됐다? 83% 올라올 때 그 무거운 삼성전자가 145%.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오죠. 현대차도 2배, 168%. 다만 지금은 수출주의 기준에서도 삼성전자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현대차는 엔화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죠. 그러한 부분 염두를 해두시고요. 그래서 수급도 IT와 자동차의 수급은 차이가 난다. 2005년도도 마찬가지예요. 2005년도에는 무엇이 있죠? 2004년도에 6월부터 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 지금 미국 금리 인상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악재일까요? 다우일은 여태 설명드렸잖아요. 이번 주 내내. 악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재면 어떻게 글로벌 증시가 계속 날아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에 그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뭔가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미국에서 내리 금리를 올릴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내리 상승 내렸어요. 예? 그리고 주도 업종 뭐라고요? 금융주. 화면 놓고 보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화면 놓고 보시게 되면요. 2005년부터 해서 2005년도에 4월달 저점이 900포인트고 2006년 1월달 고점이 1426포인트입니다. 대략 58% 움직였어요. 국민은행, 그 당시 국민은행이었죠? 얼마? 96%. 시장 대비해서 2배 가까이. 삼성화재 얼마요? 108%, 2배 가까이. 지금 굉장히 무겁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주가 자체가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눌려있죠. 왜? 금리 부분을 인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미국이 금리를 실질적으로 올리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도 금리를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금리 격차가 계속 확대될 수는 절대 없습니다. 네? 물론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월등히 위에 있지만은 금리 격차가 발생이 되기 시작하면은 환율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염두에 주신다면 당연히 금융주들도 놓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한 무거운 종목도 다 움직인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흐름 한번 놓고 볼게요. 포스코와 현대중공업입니다. 하필이면 이때 대선이 있었고 하필이면 이때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렇게 되면서 남북 2차 정상회담이 열리는 2007년 10월 2일경인데요. 그때 무슨 포스코를 시가총액 2위 종목을 종가에 6% 7% 들어 올리고 그렇게 되면서 시장 지수가 2000포인트 위에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는 그런 이벤트까지 했었는데 어찌됐건 간에요. 시장이 55% 상승할 때 포스코 시가총액 2위 포스코가 168% 상승하고요. 현대중공업이 무슨 중국 수혜 줍니까? 거짓말이지. 지금 중국 어찌됐건 바닥 때문에 날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현대중공업은 못 가죠. 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현대중공업이 2007년도에는 주도주로 부각되면서 중국 수혜주 358%. 적은 수익률이 아니에요. 이렇게 주도주들이 지금을 기준으로 놓고 보시더라도 금융주가 가겠다 생각하세요? 지금을 놓고 보실 때 삼성전자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놓고 보실 때 제가 목 터져라 말씀드린 아모레지, 아모레퍼시픽 어떻습니까? 결국은 다 350만 원 향해서 가고 계속 고점 랠리 나오죠. 그러한 부분이 주도 세력들 외국인과 기관이 매집을 하기 때문에. 그럼 대세장인데 왜 자꾸 매집이 안 된 종목을 들어가시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주도주들이 저렇게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저런 종목을 잡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윤정도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시장 주도주를 잡는 방법을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지금 내용 제대로 이해를 안 되시는 분들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같이 보시면서 지금 수업 들으시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지금 첨삭지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교육도 받으시고 종목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예, 자료 다운받으신 분들은 자료 같이 놓고 보시면서 꼭 공부하셔야 돼요. 방송 끝나도 그 자료로 또 복습을 하셔야 되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일단 시장 주도주들 어떻게 또 편입할 수 있는지 핵심 포인트를 또 잡아드려야겠죠. 화면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인데요. 일단 시장 주도주의 형성 부분은 정부 정책에 따른 수혜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환율이 꼭 정책적인 부분은 아닙니다만 어찌됐건 환율이라든가 밑에 나와 있는 유가 금리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시장에도 연동이 또 돼 있어야 되고요. 글로벌 시장의 정책 부분에도 수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린 정책, 바이오,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가 있죠? 어떤 부분이 있어요? 인터넷 뱅킹 같은 경우, 그렇죠? 그러한 부분까지도 다 정부 수혜로 놓고 보실 수 있고, 핀테크, 이런 부분들 다 수혜로 놓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주도주 형성 과정으로 놓고 보시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매집 과정, 그리고 주가 견인, 상승률, 이러한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외국인 들어왔다, 기관 들어왔다, 매집됐다, 얼마큼 정형화된 거 없어요. 외국인 매매 따라하기, 기관 매매 따라하기 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정형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1조 이상짜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조 이상짜리의 기준에서는 창구를 바꾸지도 않고요. 창구 바꾸면 수수료 더 나갑니다. 그리고 창구를 바꾸지도 않고 이 정도의 매집이 됐을 때 이 정도의 주가 흐름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얼마 동안 제가 지금 그 실시간 교육 자료, 교육 방송에서는 인터넷상에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제 옛날 럭키증권 카드를. 7, 8년 된 카드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계속 매매를 했더니 이러한 정형적인 데이터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누구 기준에? 제 기준에. 그렇게 해서 수익률 대회 10차례 정도 우승했으면 된 거 아닙니까? 그것을 배우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료 다운받으셔서 이걸 꼭 애우시지 못하더라도 펴놓고 보셔야 되겠죠? 자, 매집 비율이 2.5에서 5%면 적은 게 아닙니다. 소형주는 적지만 1조 이상짜리는 금액으로 얼마예요? 250억에서 500억이에요. 그게 10조짜리면 얼마입니까? 2,500억에서 5,000억이라는 겁니다. 10조짜리가 굉장히 큽니까? 아닙니다. 하이닉스 지금 시가총액 얼마예요? 30조가 넘죠? 시가총액 기준 지금 3인가요? 2위인가요? 그러한 종목군들 매집이 얼마 돼 있습니까? 20%씩 돼 있어요. 1억 4천만 주. 그 매집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렇게 해서 시장 주소를 놓고 보는 거고요. 2차 국면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1차 국면의 2.5에서 5%는 짧게 차익 실현할 경우에 20, 30% 매수 평균 단가예요. 매수 평균 단가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당연히 주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 매수 평균 단가에 20, 30%를 들어 올려야만 차익 실현이 됩니다. 그래 봐야 10% 정도 수준의 수익이 나올까 하겠죠. 두 번째, 이 부분은 그렇다면 단기 테마주, 대형주이지만 단기 테마주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2차 국면은 5에서 10% 중기적으로 놓고 끌고 가는데 주가 상승률은 최소 30에서 50% 이상을 드러나야 그래야 역시 10에서 15% 정도 수익분이 안 됩니다. 물량이 더 많기 때문에. 세 번째는 마찬가지예요. 3차 매집 국면 10에서 15% 매집한 종목이 있느냐? 있죠. 왜 없어요? 삼성전기 같은 종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해 4분기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기준해서 가장 많이 상장 주식 중에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로 매집된 종목이 삼성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100%에 달하는 상승률이 나왔겠죠. 어찌됐건 그렇게 될 경우에는 평균 매수 단가 대비해서 50% 이상을 들어 올려놔야만 향후 차익 실현을 하더라도 15에서 20% 매집 세력의 기준에서요. 그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정도의 수익이 최소범위라는 거고요. 그 이상의 수익이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삼성전기 같은 경우 매집 단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갔어요. 평균 단가가 여기야. 근데 주가는 여기 있어. 프리미엄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적정 프리미엄이 얼마냐? 요 기준도 놓고 보셔야 정확한 매매 사인이 되겠죠. 그것을 안 알려드리면 진짜 나쁜 사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공략 비법 1번부터 3번까지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좀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상장 주식수와 시가총액 확실히 인지하셔야 돼요.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이 하이닉스 주식수 모르면 되겠습니까? 하이닉스 전 한 주도 없지만은 대략 알고 있습니다. 얼마? 7억 2,800만 주 정도 돼요. 7억 2,800만 주 정도 하이닉스 주식수가. 시가총액 얼마요? 만약에 5만 원 기준 잡으면 얼마입니까? 35조, 36조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퍼센테이지가 됩니다. 안 그러면은 하이닉스에 100만 주 매수가 들어왔다. 개인한테 100만 주 물량 뺏었어요? 그러면은 와 박수치고 막 쫓아 들어가. 그 다음날 150만 주 매도 나오면은 이거 뭐지 하고 손절해. 근데 이 100만 주가 퍼센테이지로 얼마나 됩니까? 7억 2천만 주짜리면 대략적으로 0.15% 정도 수준, 0.714% 수준? 의미가 없는 물량이에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놓고 보셔야지 자꾸 수량으로 놓고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란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수급 주체 세력들의 매매 동향을 파악해야 돼요. 매집한 이후에 멈춰 있으면 당연히 주가 조정 내려옵니다. 그러면 주가 조정 내려오는데 이 부분에서 못 견디죠. 야 이거 좋다고 샀는데 아이씨 흘러 질질질 흘러 저기 옆에 보니까 이 종목은 가. 요거 정리해서 또 글로 가요. 그럼 이거 반등 나올 때는 쫓아가야 했는데 못 쫓아가. 왜? 여기서 물렸거든. 네? 그런 매매를 자꾸 하신단 말이에요. 밀려 내려올 때 수급의 주체 세력이 멈춰 있거나 혹은 일부 매도 조금 하면서 여기서 만약에 100주를 샀는데 10주 매도하면서 혹은 20주 혹은 30주 매도하면서 이렇게 조정이 나왔다? 그럼 인내하셔야죠. 왜? 나머지 70주가 있으니까. 혹은 주체 세력은 100주 매집한 거 그대로 있는데 다른 쪽에서 일부 포트폴리오 정리 차원에서 밀렸다? 편입하셔야죠. 그런 종목군들을 지금 무료 방송에서 계속 언급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시가총액 2조 원 넘는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에
평균 단가 이렇게 해서 올려놓고 여기 내려와 있을 때 매수 구간 설정해드리고, 매수가 아니죠. 관심이죠. 2조짜리 종목 뭐 제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 종목군들 무료 방송 통해서 다 오픈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교육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참여하셔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편입 지분율과 편입 단가 중요한 부분이다. 꼭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핵심이죠. 저거 다 필요 없어. 저거 다 필요 없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HTS상에서요. HTS상에서 가장 단순하게 평균 단가 나옵니다. 매수 평균 단가가. 네? 그리고 조금 더 중요시 놓고 볼 부분은 손바뀜 단가는 직접 계산을 좀 해봐야 돼요. 어찌됐건 매수 평균 단가가 HTS상에서 객관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상승장에서는 예를 들어 삼성전기 아까 말씀드렸죠. 삼성전기의 매수 평균 단가가 대략 뭐 7,000원이다 가정을 했을 때, 혹은 더 정확한 걸 말씀드릴게요.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가 5%를 매집을 했습니다. 가격 기준으로는 1,000억 정도가 돼요. 1,000억 정도가 되는데 매수 평균 단가가 윤정두가 추정하는 게 아니고 HTS상에서 나오는 추정 단가가 대략적으로 11,500원 전후가 됩니다. 네? 11,500원 전후. 제 기억이 맞다면. 네? 지금은 12,000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어떤 기준? 상승장이다라는 기준을 잡으면 10% 정도의 프리미엄은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1,100원 정도 프리미엄. 혹은 행보장이다. 지금 행보 일부 나왔었잖아요. 행보장이다. 그럼 눌림목 이용해서 저가 편입인데 역시 그렇게 된다 하시더라도 5% 정도 프리미엄. 5%면 얼마입니까? 550원? 혹은 하락장인데, 혹은 하락장이 아닌데라도 종목별로 흔들기를 해내는 기점이다. 다시 얘기해서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가 저 가격까지 지금 밀려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가는 올라왔는데 수급은 뺏겼는데 수급이 변한 게 거의 없는 상태에서 주가만 절반 조정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평균 단가 수준으로 내려온 거예요. 흔들기죠. 그럼 흔들기면은 평균 프리미엄 안 붙이고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윤정수가 무료 방송에서 다 교육해드렸잖아요. 이렇게 매집되어 있는 종목 왜 평균 단가 내려왔는데 관심을 왜 안 가지십니까? 라고. 그럴 때 들어가시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노출됐던 부분들이 11,000원대 중반. 그래 나서 고점 라인이 12,000원대 후반. 그런 부분에서 캔들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수급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단기적으로 조정 눌림목이 나오거나 혹은 거래량이 수반이 안 되거나 그럴 땐 또 차익 실현. 제 차 또 눌리면 또 재편입. 왜 못하십니까? 못하세요? 못하시면 교육방송 얼른 들어오셔야죠.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공략 두 번째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부분 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관심 종목군들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주도주 공략 세 번째 부분은요. 매집주의 손바뀜 흐름을 놓고 보셔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이닉스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예? 하이닉스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죠. 옛날에 뭐 만원대 할 땐 관심 갖다가 이제는 시가총액 높으니까 쳐다도 안 봐. 아깝다고 발만 동동 구르고 얘는 빠져야 된다고 억지를 쓰시고. 왜 빠져야 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외국인들, 개인들, 기관과 외국인이 개인들에게 20% 주식수 얼마요? 1억 5천만 주 가까이 물량을 뺏어갔습니다. 네? 그러면 이 바닥에서 산 물량 그대로 저점에서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죠. 계속 손바뀜이 났다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재판 작업하면서. 평균 단가는 어차피 중간보다 위쪽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 평균 단가는 HTS상에서는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컴투스 같은 경우도 교육하면서 얼마나 많이 노출해드렸어요. 캔들로도 또 이평선으로도 또 수급으로도 거래량으로도. 그런 종목군들 손바뀜이 아니었다면 평균 단가 계산이 안 되겠죠. 그런 부분들 염두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매집주의 경우에 수급 주체 세력의 기준에서 놓고 볼 때 매집주의 경우에 악재는 기회다. 대표적으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 말씀드렸죠. 그룹 오너의 리스크 부각. 그 리스크 부분 작년 12월 8일 날 정확히 부각이 되고 그 다음에 12월 중순에 고점 찍고 밀려 내려왔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수급이 매집된 수급이 악화된 게 아니에요. 찔끔 혹은 횡보 이렇게 되면서 주가가 밀렸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유가 하락의 수에 전부 입으면서 대한항공은 지금도 아주 시원시원한 시세가 나오고 있죠. 네?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설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략법법 2번이 되겠죠. 매집 평균 단가에 어느 시점에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되는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외국인 장세라고 그랬잖아요. 외국인이 끌고 가는 장세입니다. 근데 이 부분 저희 그 연구원들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잔 건 좋은데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죠. 이건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2014년 10월 1일부터 뭐 정확히 따지면 10월 3일입니다. 거래일 기준으로 10월 3일부터 15년 3월 24일 기준까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2014년 4분기부터 해서 시장의 수급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외국인이 재차 주도 세력으로 또 한 번 재부각이 되고요. 그리고
업종 자체가 확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기존에 유지됐던 흐름이긴 합니다만 환율 기준에서도 엔화 기준이 더 큰 약세를 띠고 달러 기준이 더 큰 강세를 띠고 거기에 어떻게 됩니까? 미국 금리 인상한다는 부분이 좀 더 가시화되면서 결국은 상품 가격 내려오고 유가 하향 안정 추세. 폭락이라고 저는 표현 안 합니다. 급락이라고 표현도 안 해요. 하향 안정 추세. 그게 2014년 4분기인데 이렇게 되면서 업종도 바뀌고 주들도 전부 바뀌었어요. 정책까지 놓고 보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항공, 건설, IT. 그죠? 근데 그런 업종들이 지금 전부 매집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들이 물량을 가장 많이 뺏긴 종목입니다. 여기 외국인 써 있습니다만 플러스 기간이에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 기간이에요. HTS에서 전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4분기 이후에 윤정두가 제일 중요시 놓고 보는 4분기 이후에 10월 3일부터 3월 24일까지 기준에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 금액 상위 10개 종목입니다. 일단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국전력, 삼성 SDS, 삼성전기 있네요. 삼성 SDI 있고요. LG U 플러스 있고요. 별표까지 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LG 생활건강 있고요. 한진해운 있고요. NH투자증권 있고요. 현대글로비스 있고요. 아시아나항공 있고요. 전부 언급드렸던 종목분들입니다. 금액 기준 다 보시고요. 그 금액을 지분율로도 보셔야죠.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순매수 기준이에요. 똑같아요. 10월 3일부터고 기관과 외국인 순매수 수량 상위입니다. 수량. 그래서 한국전력, LG U 플러스, 한진해운,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삼성전기 이렇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핵심 포인트 잡아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방금 금액 기준으로 상위 10개 종목, 수량 기준으로 상위 10개 종목 이렇게 언급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핵심이 빠져 있어요. 거기에 또 한 가지 뭡니까? 무작위로 그냥 10월 3일부터 기준이에요. 그럼 어느 종목은 11월부터, 그러니까 10월 3일부터 11월 말까지 매도를 하다가 12월 1일부터 매수를 해서 누적순 매수량이 현재 기준까지 엄청난 종목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지 않고 또 11월부터 매집한 종목도 있을 거고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비중이라고 그랬잖아요. 비중. 예? 수량이 상장 주식 수가 작아. 예를 들면 아모레퍼시픽이야. 막 날아가요. 계속 1월부터 계속 말씀드리면 계속 날아가요. 그럼 그런 종목분들은 상장 주식 수가 1000만 주 미만인데 그 종목이 여기 매집으로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죠? 금액 기준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몇 주만 사도 1분만 사도 매집이 많이 된 것 같은데 금액 기준에. 근데 시가총액이 20조짜리하고 1조짜리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비중 기준에서 지분율 기준에서 핵심적으로 매집이 된 종목분들은 HTS상에 필터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동적으로 전부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검색을 했더니 약 80개 종목 2014년 10월 3일 이후에 기관 외국인들이 매집한 종목은 약 80개 종목이 나오는데 그중에는 코스피 200 종목과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이 합산되어 있는 겁니다. 그 순차적인 부분은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계속 오픈을 해드리고 그걸로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참여하셔서 이번 기회에는 상반기에는 꼭 수익 내셔야죠. 어떻게? 교육받으셔서요. 아시겠죠? 지금 자료 다운받으시는 방법 하고요. 실시간 채팅, 교육 첨삭지도 받으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예,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많이 드렸고요. 그리고 역시 교육도 진행해야죠. 패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교육이 되겠습니다. 헤드앤숄더 부분에 대한 교육이 되겠는데, 여러 패턴이 있습니다만 가장 시장에서 중요시하고 또 많이 발견되고 그러한 패턴입니다. 다만 정형화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찌됐든 오늘 마지막 패턴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헤드앤숄더 패턴을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맥점 짚어드립니다. 정확한 매수 포인트, 매도 포인트
그리고 목표 주가 라인 설정해드려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공부할 내용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복합 헤드 앤 숄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헤드 앤 숄더 이 부분은 머리 어깨형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뭐 3봉 얘는 복합이니까 뭐 4봉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애매한데 하여간에 뭐 그렇게 해서 형성된 모습의 패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실제 시장에서는 헤드 앤 숄더형의 변형된 형태가 종종 나온다니까 변형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형화되어 있는 케이스가 별로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2개 이상, 뭐 한쪽 어깨가 2개 이상, 그러니까 뭐 어깨가 2개 나오고 머리가 하나 나오고 뭐 어깨, 혹은 어깨 하나 나오고 머리가 2개 나오고 그다음 어깨, 뭐 혹은 어깨 하나, 머리 하나, 뭐 이렇게 2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패턴들을 일컫게 되는데 거의 뭐 그 부분도 한 개로 놓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2개로 놓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 개개인들의 그 투자 성향에 맞춰서 좀 해석하는 경향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분석 방법은 헤드 앤 숄더 패턴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예제는 그림만 보여드리고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헤드 앤 숄더형에서 같이 또 분석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해요. 근데 어떤 책에는 어떤 교재에는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뭐 물론 그분의 성향에 따라서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그림을 그려놔요. 네? 이렇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뭐 좀 더 밑으로 내릴까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패턴 자체를 그냥 이 부분 있잖아요. 넥라인이라고 설명해드리는 맥라인이라고 설명도 하는데 요 라인을 그냥 이렇게 평행으로 해놔요. 평행으로. 근데 사실 이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헤드 앤 숄더 같은 경우에 이제 상승 추세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물론 횡보 혹은 하락에서도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반전형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승형에서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것을 놓고 또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고요. 올라왔을 때에 이 추세 부분, 이 상승 추세에 주추세가 있고, 주추세가 있습니다. 주추세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네크라인이라고 해서 이 중간 골짜기 부분을 연결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 전제입니다. 이 기본 전제가 없이 그냥 뭐 모양만 뭐 봉이 3개다 이렇게 놓고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네? 그런데 일부는 그런 해석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면 이겁니다. 교과서적인 내용은 이 패턴이에요. 이렇게 돼야 돼요. 넥라인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이런 패턴이 있어요. 그림에서 어떤 그림이 나올 수가 있냐면 이런 게 나와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올라와요. 네? 그러면 상승 추세에서 주추세 부분 형성이 돼 있고 넥라인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설정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중간 라인에서 이렇게 이게 하락형이지 이거는 이거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돼. 이 패턴은 헤드 앤 숄더형에 대한 기본 전제 기준에 들어가 있질 못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해석을 하시고 기본 전제는 교과서적인 내용입니다만 기본 전제도 바탕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상승이 3번이에요. 무조건. 네? 이건 뭐 변형형이긴 합니다만 여기 좀 무시하시고 그냥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이 상승까지 3번 그리고 하락이 3번 아시겠죠? 이렇게 돼서 이게 기본이다.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속형 배울 때 삼각형형 배우지 않았습니까? 네? 대칭형이라든가 이렇게. 그럼 뭐라 그랬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형성이 돼서 하나, 둘, 셋, 넷, 4개가 형성돼야만 일단 기본형으로 인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약속이란 말입니다. 약속인데 그냥 어떤 뭐 교재를 놓고 보면은 무슨 뭐 이렇게 없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냥 이게 삼각형이래. 이게 안 되지 이러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패턴에서도 잘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막 엉뚱한 거에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히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합 머리 어깨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헤드 앤 숄더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상승 기본 전제예요. 적어두세요.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상승이 3가닥 나온다는 거예요. 상승이. 그리고 하락도 3가닥 나온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넥라인이 이 중간 골짜기 2개를 연결할 수 있는 넥라인이 형성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 전제입니다. 당연히 머리가 여기가 있고 어깨라는 것도 기본 전제가 되겠죠. 아시겠죠? 이것이 바탕이 돼야만 전략이 나옵니다. 전략이 어떻게 나옵니까? 전략. 첫 번째 전략은 제가 조금 더 나중에 강하게 또 언급을 실전 차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첫 번째 전략 부분은 교과서적인 부분은요. 이 넥라인을 하향 이탈하는 경우 매도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향 이탈하는 경우 매도. 그 기준점을 우리가 놓고 보는 거고요. 하향 이탈했을 때 그러면은 패턴에서는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목표 주가. 네? 하다못해 횡보했다가 올라가는 그런 패턴 같은 경우에도
이 기간 동안에 주가 상승 탄력을 기대해본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목표 주가가 있어요. 어디? 이 네크라인에 부딪히는, 머리에서부터 네크라인에 부딪히는 요 길이만큼 요 맥라인, 네크라인을 이탈했을 때 내려오는 이 범위가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목표 주가입니다. 무조건 내려온다는 건 아니고 목표 주가.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 기준이 되는데 여기가 매도 급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가 범위는 매도를 했을 때 추가적인 하락 부분을 이 정도를 놓고 본다. 이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패턴을 찾아내고 분석을 하고 이 패턴대로 우리가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 정리 다시 해드려요. 첫 번째로는 하나, 둘, 3회 상승, 3회 하락, 중간 골짜기가 오른쪽이 당연히 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윤정도 기준이에요. 이건 당연히 위에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잠깐 빼먹었습니다. 거래량. 아시겠죠? 거래량 없으면 안 돼. 거래량 부분이 여기서는 가장 많고요. 거래량 부분 여기서 가장 많아요. 왼쪽 어깨가 거래량이 가장 많습니다. 두 번째 고점을 찍을 때는 거래량이 죽어버립니다. 거래량이 실렸다면 더 가겠죠. 거래량이 죽어버립니다. 반등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는데 반등이 나오는데 여기서 또 거래량이 실렸다면은 더 가죠. 이거는 헤드앤숄더가 아닙니다. 더 갑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이 네크라인 형성할 때 거래량이 반등 나올 때 어떻게 실리는지, 거래량이 실리면 이거는 기본 전제에 해당이 안 됩니다. 거래량이 죽습니다. 거래량이 제일 많고 그 다음 많고 얘는 죽어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만 전제 기준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왜 제가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냐면은 당연히 자세히 드려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저희 연구원들도 모르더라고요. 자격증 다 있습니다. 자산운용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 다 갖고 있는데 만들어봐. 예제 만들어 갖고 와봐. 나 다른 거 해야 돼. 갖고 왔는데 무슨 이틀 밤을 자고 갖고 온 게 내용이 무슨 두 번째 오른쪽 골짜기가 더 내려가 있어요. 네크라인 설정이 돼요? 안 되죠. 거래량이 막 터져가지고 더 가는데 그것도 막 갖고 와요 또. 앞으로의 추세, 앞으로의 추세 형성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본 전제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복습할 때는 표로도 만들어 드릴 거예요. 다만 지금 기준에서는 실전 차트에서도 놓고 보시고 그림에서도 놓고 보시고 하니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를 아시겠죠? 자, 헤드앤숄더로 바로 넘어갑니다. 실전 차트는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헤드앤숄더 같이 또 표를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하락 반전형 패턴이에요. 네? 삼봉이잖아요. 위에서 형성됐으니까 하락 반전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돼 있고 머리와 양쪽 어깨로 구성이 된다. 기본적인 전제고요. 하락과 상승과 하락이 3번 발생된다. 네? 3번. 아시겠죠? 여기 빠져 있는 거 뭐라고요? 네크라인 설정할 수 있어야 된다. 중간 골짜기가 상향이 돼야죠. 당연히. 이게 평행이거나 이게 하락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네? 아시겠죠?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왼쪽 어깨에서 주가와 거래량이 대폭 상승하고요. 그리고 상승 분위기 확산도 적극적인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네, 첫 번째 머리에서. 그죠? 머리에서는 어깨죠. 첫 번째 어깨에서는. 머리에서는 주가는 왼쪽 어깨보다 높게 형성되는데 전체 거래량은 왼쪽 어깨보다 감소합니다.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가야 주가 상승. 거래량이 죽으면서 주가 하락. 거래량이 다시 실리면서 주가 상승. 거래량 죽으면서 주가 하락. 다시 거래량 실리면서 주가 상승.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 이런 추세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가 여기서 거래량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놓고 여기서도 거래량이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못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꺾여버린다는 거예요. 가격 반발력은 나오겠지. 네? 요 지지 라인이 있으니까. 그죠? 주 추세 라인이 따로 있습니다. 주 추세 라인은 따로 있고 이 레크 라인은 따로 있는 거예요. 주 추세 라인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있고. 그래서 요 라인이 있는데 세 번째 봉에서 가격이 어떻게 되죠? 당연히 가격 반발력 나올 거 아닙니까? 막 공격적으로 차익실현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반등이 된다는 거예요. 되는데 문제는 이 고점을 가지를 못하고 2분의 1 수준이나 3분의 1 수준까지 회복한 이후에 뭐 조금 더 회복된 경우도 있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이게 레크라인이라고 그랬죠. 주추세는 따로 있고 이게 레크라인인데 여기를 지지를 못해. 이걸 지지를 해야 가지 추세가 지지를 못하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헤드앤숄더로 형성이 된다는 기본 전제입니다. 기본 전제. 이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요. 그림은 방금 그린 것처럼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깨, 머리, 어깨. 이거 이해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림 외우시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못 찾아. 엉뚱한 거 찾아요. 막 이렇게 내려온 거, 이런 걸 찾고 있어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고, 거래량 어떻게 된다고요? 거래량 여기서 제일 많고,
그리고 나서 거래량 죽고, 거래량 죽고, 거래량 죽고. 아시겠죠? 예제 보여드립니다. 자, 대림산업의 일봉입니다. 사실상 이거 이렇게 보시면 어려워요. 어디가 헤드앤숄더야?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림을 그리면 주관적인 판단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뭐 밑에서부터 만약에 올라왔다 하면 주추세가 이렇게 돼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의 흐름입니다. 그럼 맥점이 어디라고요? 레크라인을 치고 내려가는 부분. 얼마까지 빠진다? 최소 범위가 이만큼. 아시겠죠? 이게 이 패턴을 찾아냈을 때 목적입니다. 근데 중요도 부분이 아주 높지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여태 배운, 그러니까 패턴에서는 가장 높은 패턴인데요. 근데 우리가 여태 배운 캔들, 이평, 거래량 이런 것을 전부 감안했을 때는 중요도가 아주 높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아니 여기서 매도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여기서 매도하는 게 낫지. 예? 여기서 매도할 것 같으면 여기서 매도하는 게 낫고 여기서 매도하는 게 낫죠. 예? 다만 이건 뭐냐면 이 패턴이 나오면은 하락된다. 그거를 놓고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애매하게 들어가시지 마시고. 왜? 보시죠. 거래량 수반되면서 주가 올라가죠? 예? 거래량이 죽어버리면서 주가 밀립니다. 근데 다시 반등 나올 때 또 죽어, 거래량이. 주가 반등 나오는데 거래량이 일부 실린 것 같으면 이게 실린 겁니까? 죽어버리잖아요, 거래량이. 끝났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앞전에 뭐라고 했어요? 캔들 기준에서 첫 번째 잡아내고, 캔들 기준에서 고점 한번 잡아내고요. 두 번째, 캔들에서 안 나와. 일봉, 주봉, 월봉까지도 캔들에서 안 나와. 그러면 뭘로? 주추세와 이평선. 네? 이평선이 다시 반등 나와서 뉘어지겠죠? 장기 이평이. 뉘어지겠죠. 가파르게 올라오던 시점하고 다르겠죠. 그러다가 급격히 하향되는 추세? 패턴이 아니더라도 벌써 이미 이런 데서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거래량만 놓고 보더라도 여기서 이건 끝이다. 이 고점을 거래량을 실질 못했구나. 그렇다면 앞에서 정리. 그러고 나서 반등 나올 때 들어가요? 왜 들어가? 안 들어가죠. 여기서 거래량이 실리면 패턴이 이렇게 산다니까요. 고점을 높이고. 그럼 뭐 확대돼서 가는 거지. 이렇게. 네? 우리가 확장형처럼 이렇게 돼서 저점까지 높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 못하시면 패턴형 배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누가 설명을 해줘요. 그냥 이거 나오면 하락됩니다. 이거 나오면 하락되면 어디서 팔라고. 아시겠죠? 파는 기준 패턴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복합적으로 보세요. 1번 캔들에서 고점 잡자. 2번 추세에서 고점 잡자. 예? 3번 거래량에서 고점 잡자. 아시겠죠? 그렇게만 하신다면은 충분하게 패턴 분석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전체 패턴도 놓고 보실 수 있고 실질적인 맥점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 교육자료 다운받으시고요. 그리고 실시간 첨삭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확실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네, 패턴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 헤드 앤 숄더, 역 머리 어깨형을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위에서의 차익 실현의 목적인데 뭐 굳이 거기서 편입할 이유는 없고, 근데 바닥에서는 이걸 잡아내야만 어떻게 됩니까? 큰 수익이 나죠. 신뢰도가 가장 높은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자, 공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드 앤 숄더랑 똑같아요. 뒤집어 놓은 것뿐이 안 됩니다. 딱 뒤집어 놓은 건데 일단은 상승 반전형이라는 거, 이런 내용들 자료 다운 받으셔서 보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겠죠?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첫 번째, 왼쪽 어깨에서는 고점으로 올라갈 때는 당연히 거래량이 실릴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게 올라가는 건데 이렇게 밀고 내려올 때는요, 거래량이 죽어야 됩니다. 바닥 인식이 잡혀야 돼요. 바닥 인식이. 그래서 거래량이 여기서 죽기 시작한다. 막 실려 내려오면 어떻게 된다? 악재가 계속 있는 거 막 대량 거래 터지면서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근데 거래량이 죽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차례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거래량이 사실상 실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밀리죠. 다시 밀릴 때도 거래량이 죽는데, 예? 주가 저점이 여기서 형성되면서 돌려질 때부터 이제 거래량이 실립니다. 근데 첫 번째 반등에서는 거래량이 실리는 경우가 드물어요. 예? 첫 번째 반등에서 거래량이 확 실렸고 가면은 그렇다면 헤드 앤 숄더, 역 헤드 앤 숄더가 아니죠. 여기서는 거래량이 좀 죽는 상태에서 뭐 간단한 반등만 나오다가 한 차례 눌러줍니다. 눌러주고 다시 올려질 때 여기서 거래량이 펑 터지는 거죠. 뒤에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추세에서 거래량이 뻥 터지면서
올라서게 되면은 그때 어떻게 된다? 헤드앤숄더형이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래량 부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패턴 부분을 같이 놓고 보면서 설명드려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역 헤드형 숄더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네크라인이 당연히 이렇게 돼야죠. 네? 주 하락 추세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 하락 추세는. 주 하락 추세를 베껴내는 흐름인데 네크라인 자체를 잡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두 개의 봉, 네? 내려오던 골짜기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요 라인에서 추세 부분을 그려 내려간다는 거예요. 상승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상승에서는. 네? 이거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다 이해를 못하고 이것조차도 또 설명이 제대로 안 돼 있더라고요. 다른 쪽은. 여러분들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시장에서 현실적으로 말하는 내용은 여기가 매수의 맥점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 저항 라인을 뚫어야 가장 강력한 매수 신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특히 이제 헤드앤숄더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 이 바닥에서 꼭 편입을 안 하더라도 요 부분에서 편입해도 충분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위에서는 차익 실현을 가급적이면 고점에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정한 건데 바닥에서는 뭐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목표 라인은 최소 범위가 머리에서의 네크라인. 이 목표 라인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 선이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돌파하는 시점에서부터의 윗라인, 최소 범위, 목표 주가 설정입니다. 물론 못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그러한 부분은 뭐 거래량과 캔들, 2평 전부 놓고 확인하면 무난합니다. 그래서 실전 차트 놓고 보시면은 역시 또 대림 산업의 일봉 차트인데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네? 그렇게 해서 바닥에서 캔들로 여기서 잡을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자꾸 들어가다 보면 많은 분들이 또 실망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거 쭉쭉 뻗어줘야 되는데 못 가네? 근데 윤정두가 알려드린 캔들의 매수 구간과 손절 구간이 이 정도 됩니다. 매수 구간 그 위가 돼요. 전부 지금 매수 구간으로 설정되죠? 캔들 기준에서. 그렇게 돼서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급격히 올라섭니다. 더 올라가죠, 더. 네?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뭘 보신다고요? 1차 캔들. 1차 캔들, 1주, 월봉 다 보시고요. 돌려지는 흐름에서. 두 번째로는 이평선. 여기서 내려오던 이평선이 단기 평선 돌려졌을 거고 다시 눌려주면서 20일 이평선도 상향이 됐을 거고 요 지점까지 해서는. 60일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제는 틀어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평선. 세 번째로는 뭐예요? 거래량. 여기서 내려올 때 이제 거래량이 좀 죽어주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살아주고 그리고 여기서 대량 거래량 뻥 터져주면서 요 라인. 아시겠죠? 대량 거래량 터져주니까 저런 장대 항공이 나온 거예요. 예? 이런 부분이 맥점이다. 예? 그렇게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더 보시면요. 한국세일석유 기준이 되겠는데, 자, 한국세일석유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이런 주추세 속에서 이 부분을 뚫어줄 때 기준인데요. 이런 데서의 캔들, 그리고 이평선, 그리고 거래량, 이 세 가지를 병행해서 놓고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역헤드앤숄더까지 끝났는데 참조 자료만 두 가지만 놓고 보겠습니다. 뭐 3봉 형식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모양새를 갖추진 못하지만은 위에서 고점이 3번 형성되고 혹은 바닥에서 저점이 3번 형성될 때 역시 마찬가지로 강력한 추세 전환이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놓고 보시면은요. 요겁니다. 자, 보이시죠? 이렇게 돼서 뭐 지지라인을 이탈한 매도 추세로 보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패턴을 설명드린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데서 차익 실현할 수 있도록 뭘로? 캔들, 2평, 거래량. 그 기준 잡으시고요. 3중 바닥형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보다는 가장 바닥에서 꼭 편입하신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기준에서는 이런 라인에 거래량 터지는 것만 확인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3중 바닥을 찍게 되면은요. 밀려 내려오던 거에 대해서 반전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라면은 2평선도 일단은 수렴됩니다. 이 정도면은 3번이면은 여기면은 벌써 60일선까지도 뉘어지는 흐름 혹은 이럴 때 돌려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정리해드리면요. 모든 패턴형을 보시더라도 패턴은 진행도 다 끝나고 패턴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름이 붙을 거 아닙니까? V자형도 이 V자형이 형성돼야 이름이 붙지. 이렇게 돼버린 이게 무슨 V자형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이 이 패턴이 V자형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것은 뭘로 기준 잡는다고요? 캔들, 2평, 거래량. 세 가지만 놓고 보면 이 패턴이 완성될 수 있느냐 없느냐까지 확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패턴에서는 목표 주가 설정. 그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대응하신다면은 여러분들 상반기에는요. 계좌 수익 뻘겋게 날 수 있습니다. 왜? 장도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에 설명드린 것처럼 다우 이론에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하셔서 깊게 생각하셔서 시장이 갈지 안 갈지 판단하셔서 꼭 대응을 하시고요. 그리고 패턴 분석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복습은 일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용 어려우신 분들은요, 내용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그리고 실시간 첨삭지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들 새로운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